자, 오늘은 6단원 회의를 해요죠. 회의를 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실 강의 최민지의 15강이에요. 15강 우리. 안녕하세요. 다하라 박사입니다. 지금 회의 주제에 맞게 말할 내용 쓰는 방법을 궁금해하고 있다고요? 지금부터 다하라 박사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 주제에 맞게 말할 내용을 쓰려면 먼저 회의 주제를 알아야겠죠. 회의 주제는 그러면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자, 회의 주제를 정하는 방법, 그림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회의 주제는 어떻게 정하지? 친구들이 관심 보일 만한 것을 찾아봐야 해. 자, 친구들이 관심 보일 만한 것을 찾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회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모두 관심 있어 하는 것을 회의 주제로 정하는 겁니다. 자. 네, 그래서 친구들이 관심만 보일 만한 것으로 회의 주제를 정한다라고 표시해 놓으시고요. 회의 주제 정하는 방법이 여기 또 있죠. 모두의 관심사인지 확인한다. 관심사인지 확인한다.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얘기했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는 어때?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는 어때? 이 주제를 얘기했더니 자, 여기 볼게요. 그건 친구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보일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구나. 공통으로 관심을 보일 만한 것으로 주제를 정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회의 주제를 정할 때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찾습니다. 회의란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 같은 개인적인 관심사 등을 회의 주제로 정한다면 그것은 회의가 아니고 대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찾아서 회의를 해야만 회의가 소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를 할 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회의 주제로 정한다면 그러면 실천 사항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보면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뭐 교실이면 학교에서죠. 학급에서라든가 해결해야 할 problem to solve죠. problem to solve,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공통으로 관심을 보일 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의의 주제는 모든 사람들, 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으로 회의를 주제를 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점심밥을 먹을 때 누가 먼저 먹으면 좋을까는 어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점심밥을 먹을 때 누가 먼저 먹으면 좋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문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의 주제로 적합합니다. 회의의 주제를 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회의를 엄청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모두의 관심사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는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없다면 회의를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회의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점심밥을 먹을 때 누가 먼저 먹으면 좋을까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도 학교에 회의 주제를 떠올려 볼게요. 자, 그래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찾아서 그걸 주제로 정하는 게 좋겠고, 근데 또 문제가 너무 커서는 안 됩니다. 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정해놓고 토론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뭐 수업 시간을 단축하자든가, 그래서 하루에 뭐 6교시하던 거를 3교시로 줄이자. 점심 먹고 집에 가자.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건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모두가 다 관심을 보일 만한 주제인지 또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는지도 떠올리면서 회의 주제를 방어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같은 얘기죠.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같은 거죠. 자, 이것이 회의 주제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바꿔 말하면 적절한 회의 주제는 어떤 것이냐, 이런 조건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적절한 회의 주제는 이런 조건에 포함된다는 거죠. 학교 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생각해 보다가 다하라 박사가 떠올린 주제가 있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자. 이것 회의 주제로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생각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해결해야 할 문제점인가요? 맞나요?
그쵸. 친구들과 싸우는 경우도 있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자. 해결해야 할 문제점 맞네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건 우리잖아요. 해결할 수 있어요. 모두의 관심사인가요? 그렇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나도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두의 관심사 맞고요. 마지막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나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나는 예쁜 말을 쓰면 좋겠어. 친구에게 예쁜 말, 고운 말을 쓰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등등 여러 가지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지요. 그러면 이것도 맞네요. 그러면 회의 주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다는 적절한 회의 주제겠네요. 회의 주제 지금 그러면 봤는데요. 이번에 회의 주제에 맞게 말할 내용 정리하는 방법 떠올려 보겠습니다. 회의 주제에 맞게 말할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 첫 번째, 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떠올립니다. 아까 다하라 박사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주제가 적절하다고 우리 생각해 보았죠. 그러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네,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떠올리고요. 여기 아직 97페이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여해서 여러분이 발표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어떤 요령으로 회의 참여를 준비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회의 주제에 맞게 말할 내용을 발표할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 일단 먼저 의견을 떠올리죠. 실천할 수 있는 의견을 떠올리고요.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봅니다.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의견이 타당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들어도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음 근거가 적절한 의견을 선택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근거가 적절해야만 다른 사람도 그 의견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의견이 여러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인지 따져봅니다. 회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인지 따져보고요. 의견과 근거로 말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하라 박사가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만들만 다시 표시를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의견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근거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봐. 근거를 잘 메모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써놨던 여러분이 이제 제시할 수 있는 난 이런 거 발표해야지 하고 이제 의견을 써놨을 거예요. 의견들.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써놨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로 이제 압축해서 선택해서 이 중에 가장 괜찮은 걸로 이 의견 내가 발표하겠구나. 1번 의견하고 2번 의견을 발표하겠구나. 그러니까 근거가 적정한 것들로 골라서 선택하면 선택.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골라한 2번과 2번 발표 전에 이따 수업 시간에 토론 시간에 가서 발표해야지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선택한 이 의견이 즉 근거가 있는 이 의견이 여러 친구들에게도 과연 먹힐 건가 설득력이 있는 의견인가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 됐으면 이제 정리해서 내가 발표할 의견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근거 여러 가지 생각한 것 중에서 발표할 걸로 압축해서 난 다섯 개 내가 정리해 왔는데 1번을 오늘 발표하겠어 이제. 왜냐면 발표 주제가 여러 번 기회가 오는 게 아니니까 1번으로 하겠어 라고 이제 마음을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됐죠? 자 이제 저쪽 뒤쪽에 1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자 101페이지에 보시면 회의 주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도 했었죠. 회의 주제는 이런 요령으로 정한다 했어요. 일단 우리 주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주변에 있는 문제점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 방법이 해결 방법이 있는 것들, 또 모두가 관심하지 할 만한 것으로 일단 회의 주제를 정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데 발표를 위한 준비 방법, 의견을 말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하게 떠올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근거를 생각해 보고요. 잡다한 의견을 떠올려 보고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근거를 생각해 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근거가 있는 걸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여러 사람에게 의미 있는지, 여러 사람에게 의미 있는 건지, 먹힐 건지 생각해 보고 따져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발표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그렇게 한 근거를 가지고 여기 의견 3가지와 그에 따른 의견과 근거, 의견과 근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회의 주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자 해서 의견과 근거로 나누었죠. 자, 친구에게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자에서 대한 근거 그리고
의견, 친구에게 기분이 좋은 말을 하자. 여기에 대한 근거도 있고요. 자, 의견 또 오해가 생기면 대화로 풀자. 여기에 의견에 대한 근거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회의 주제에 맞게 말할 내용 쓰는 방법. 자, 다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회의를 할 때 회의 주제에 맞게 회의 주제에 맞는 의견 생각해보고 이렇게 의견과 근거로 정리해보세요. 자, 샘플 예시를 보니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회의 주제입니다. 모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그쵸, 적절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걸 가지고 이제 회의 주제로 삼기로 정한 모양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의견으로서 바른 말을 사용하자. 근거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싸우니까 기분이 좋은 말을 서로 하자. 같은 얘기는 위에 거나 의견 서로 별명 부르거나 놀리면 서로 다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먹질을 하기보다는 대화로 풀자. 그죠? 고운 말을 사용하자. 기분이 좋은 말을 하자. 예의 있게 말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예의 있게 말해. 예의 있게. 오해가 생겼을 때 서로 말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더 깊어져서 친구들에게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푼답시고 또 빠른 방법 한답시고 또 폭력을 사용하거나 그러면은 더욱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죠. 자, 이번에 102페이지 하단도 총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얘기가 여기도 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회의 주제에 맞게 말할 내용을 준비하는 방법, 여러분이 어떻게 토론에 참여할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근거를 여러분이 잘 찾아서 적절한 근거로 선택을 해요. 적절한 근거와 의견을 선택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이게 먹힐 건지 따져보고요. 마지막으로 그걸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회의에서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서 참여자, 누구누구였죠? 자, 먼저 세 역할이 있었죠. 자, 사회자, 회의 참여자, 기록자, 규칙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 우리 교재에서 이제 98페이지 갑자기 98페이지 이 부분이죠. 장면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1번 장면입니다. 사회자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는 주제에 맞게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회의 참여자 1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친구들끼리 고운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사회자가 당황하면서 사회자의 허락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1번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회의 참여자는 사회자의 허락을 받고 말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2번 상황 살펴볼게요. 자, 2번. 회의 참여자가 친구들끼리 서로 별명을 부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의 참여자 3이 중간에 말을 가로채며 별명을 부르는 것은 서로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는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이라고 했더니 자, 회의 참여자가 제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회의 참여자 3이 중간에 말을 가로챘어요. 자, 회의 참여자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 듣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말할 때는 끼어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내용이 있죠. 말할 기회를 사회자는 골고루 줘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 외에도 이제 사회자는 회의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도 하죠. 토론할 때 영어로 사회자라면 이제 moderator라고 뭐라고요? moderator. moderator. 이게 모데라토 빠르기, 보통 빠르기, 미들이에요, 미들. M-I-D-D-L-E, 미들. 중간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모데라토라는 게 원래 라틴어로 중간이야, 중간이라는 뜻이죠, 중간. mediator라고도 미들, 중간, 메디, 중간. 그래서 moderator란 말은 좌 오른쪽 편과 왼쪽 편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회자라는 말입니다. moderator. 그 외에 이제 회의 참여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들이 있죠. 이제 끼어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요. 항상 허락을 받고 자기가 발표할 그 발언권을 받고 사회자한테 받고 얘기를 해야 되죠. 자신이 중요한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 너무 작게만 하면 토론할 때 안 들리니까 상대방이 안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각 사회자, 회의 참여자, 그리고 이제 기록자들은요, 잘 기록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기록해야겠죠, 요약해서.
기록하겠죠. 회의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또 다 기록하는 게 기록자의 역할이니까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회의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3번 상황 보겠습니다. 회의 참여자가 친구들끼리 서로 별명을 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별명 들으면 기분이 나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했더니 사회자가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고선 여러 친구가 손을 들지만 다시 회의 참여자 1을 가리키면서 네, 김현수 친구 발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회의 참여자 4가 사회자님 말할 기회를 골고루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3에서 드러난 문제점 무엇인가요? 사회자가 지금 한 사람만 계속 시키고 있지요. 사회자는 말할 기회를 골고루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회의에서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요. 한번 표로 정리해 볼까요? 네, 그래서 골고루 기회를 줘야 하고요. 남의 말을 가르쳐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자의 허락을 받고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리 한번 한번 가봅시다. 자, 102페이지 하단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죠? 네, 이 부분입니다. 자, 말할 기회를 사회자는 골고루 줘야 하고요. 그죠? 안내하는 역할을 사회자가 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회의 참여자들은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얻어서 발언을 해야 됩니다. 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죠. 그리고 옳다고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죠. 기록자는 당연히 기록하는 일이 주로 하는 일이겠죠. 근데 요약해서 기록합니다. 요약해서. 너무 양이 많으니까 요약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 참여자, 사회자, 회의 참여자, 기록자 이렇게 세 역할로 나눌 수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규칙. 사회자 말할 기회를 골고루 줍니다. 회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회의 참여자는 친구가 의견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사회자의 허락을 얻어 말합니다. 다음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하고요.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마지막 기록자는요.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회의 날짜와 시간, 장소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회의에서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회의에서 회의를 할 때 지켜야 할 규칙 잘 지킬 수 있겠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번엔 이제 앞쪽에 본문 끝나고 뒷부분에 나오는 여기입니다. 국어 활동에 대한 것인데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하라 박사와 함께 국어 조금 더 살펴볼까요? 받침이 있는 낱말을 바르게 읽어보고 소리 나는 대로 써봅시다. 첫 번째 낱말입니다. 밥, 시간입니다.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밥, 먹을 시간입니다. 자, 기억이 그대로 와서 발음이 되었네요. 다음 낱말. 먼저, 사람은 누구일까? 먼저. 찾은 사람은 누구일까? 지읒이, 받침 지읒이 그대로 소리를 내고 있네요. 다음 날만 살펴보겠습니다. 개가 강아지를, 이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낳았다. 근데 아까는 받침 그대로 소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히읗이 그대로 소리가 나지 않아요. 낳았다라고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낳았다라고 발음이 되고 있지요. 받침 히읗은 그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 나는 친구가 좋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받침이 히읗이니까 그대로 소리 나지 않고 좋아요라고 발음이 되는 겁니다. 바르게 읽어보았는데요. 이번엔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써볼까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먹을은 먹을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찾은 사람은 찾은으로 이렇게 나았다는 나았다였죠. 좋아요는 좋아요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요. 밑에 봅시다. 자, 책상 위에 있는 책이 겨우 손에 닿았다라고 소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들고 있는 물건을 조심히 내려놓아라 라고 소리가 나고 있어요. 다음, 들고 있는 짐이 자, 많아서 너무 무거워. 자, 이렇게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도 써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낱말 바르게 읽기와 소리 나는 대로 써보기 잘할 수 있겠죠? 네, 닿았다는 닿았다. 닿았다. 디귿 받치면 닿았다. 내려놓아라.
많아서. 자, 다음 중 밑줄 그은 부분을 소리나는 대로 바르게 쓴 것에 동그라미 비하세요. 어항 속에 구피가 새끼를 나핫 아니고요. 새끼를 낳았습니다 아닌가요? 아니 낳았다니까. 낳았습니다. 얼추 맞아 보이는데 여기서 하나 틀렸네요. 여기가 앗이 아니라 낳았이죠. 이렇게 낳았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옷을 예쁘게 입은 이죠? 자, 제일 좋아합니다. 맞죠? 네, 좋아합니다. 예, 이건 맞습니다. 3번은